네, 안녕하세요. IT 전문 방송 토크 IT 전문학원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첫 번째 세션은요, 클라우드 인프라 핵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VCF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요 관련돼가지고, VM웨어 코리아의 홍준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무님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네. 주장하셨는데, 클라우드를 위한 인프라가 기업에서 왜 필요한 겁니까? 기업이 사실 이제 여러 종류의 서비스, 여러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실 배포하고 운영을 네. 하고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빗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 퍼블릭 환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경우가 프라이빗이 좋은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내가 그 웹서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용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네. 내 웹서버를 신속하게 배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인프라를 사실은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환경, 스케일업이 필요한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빗 환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모두 다 접목이 되어 있게 돼요. 그렇죠. 어느 한쪽만 사실 쏠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사실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더 퍼블릭이 됐던 프라이빗이 네네. 됐던 클라우드의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뭐 실제 기업의 현실에서는 예. 그 인프라가 그렇게 잘 안 받쳐주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다 받쳐줬다면 오늘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받쳐준다 못 받쳐준다의 문제보다 사실 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인프라를 프라이빗에 갖춘다 하더라도 네. 사실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그 다음에 문제가 되거든요. 초기에 세팅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많은 대수의 서버들, 많은 스토리지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표준화시킬 거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여기서 같아요. 관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요새 워낙 민첩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당연히 인프라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제 예전과 같은 정적인 환경은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동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도 당연히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동적인 환경들을 보다 더 자유롭게 네. 내가 설치에서부터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 유지 보수까지 진행을 하려면 기업의 인프라는 당연히 보다 더 클라우드 환경에 가까워져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표준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게 그쵸.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하면서 사실 퍼블릭도 선택을 하시고 네. 프라이빗 환경도 구축을 하세요. 근데 두 개가 다 서로 다른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싶은데 관리도 못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영의 버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고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그런 아키텍처가 네, 그 상무님께서는 그것이 VM웨어의 VCF라고 네.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VCF는 사실 네. 하드웨어 기반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반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어떤 하드웨어가 됐던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의 플랫폼이 됐던 간에 모두 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갖출 수가 있게 되고 유지를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VCF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멀티, 클라우드의 환경에 있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쉽게 유지할 수 있고 보다 더 쉽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히 배포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갈 수 있다는 VCF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뭐 VCF가 나온 지는 사실 한 몇 년 정도 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VM웨어의 VCF를 표준의 인프라로 선택을 해서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VM웨어 하면 뭐 가상화 쪽에 뭐 절대적인 리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 VCF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의 표준화를 제공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가상화를 뛰어넘어 가지고 네. 클라우드 전반적인 프라이빗 퍼블릭 간의 그쵸. 인프라 표준을 예. 제공한다. 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사실 이제 초기에는 고객분들이 베어메탈의 환경에서 가상화의 환경으로 사실은 많이들 바꾸셨어요. 네. 그런데 가상화의 환경으로 바꾸고 나면 베어메탈 대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되는 서버는 사실은 더 증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예전에 베어메탈 하나에 OS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상 환경으로 가면 베어메탈 하나에 그렇죠. 여러 OS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관리해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버가 단순히 뭐 4대, 5대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올라가 있는 VM이 100대라면 예전에 베어메탈 100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실은 동등하거든요.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코스트나 버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보다 더 쉽고 표준화된 관리를 한다면 사실 가상화 환경으로 가서 훨씬 더 많은 서버 유틸라이제이션도 올릴 수 있고 뭐 전력비도 줄일 수 있고 하는 등등의 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장표에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템플릿 같은 거, 뭐 템플릿이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조합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실 장표가? 이제 저희가 가상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월드와이드 넘버1을 이제 차지를 네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가용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서버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 건지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습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노하우가 그쵸. 예. 뭔가 쭉 그동안 쌓여 쌓여있겠네요.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런 쌓여 있는 것들을 고객분들이 인프라를 디플로이하고 구현을 하실 때 보다 더 클라우드에 좀 더 가깝게 민첩성, 아. 뭐 유연성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장애가 난다고 해서 네네. 장애를 맞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저희가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VM웨어가 이제 가상화 뭐 예전 가상화를 처음에 길을 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쭉 추적해왔던 그쵸? 다양한 것들을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관점에서 네. 클라우드 관점에서 어떻게 인프라 조성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다시 이제 이걸 재해석한 것들이 네, 맞습니다.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리포트도 있겠네요, 네, VM웨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사실 이제 PDF 기반으로 레포트가 있고요. 네. 백서죠, 사실은. 이제 네. 고객분들이 다운 받으셔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얇아요? 어때요? 5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 읽으셨어요, 상무님은? 저도 사실은 다 못 네. 읽었습니다. 예, 오케이, 너무 네. 많아서.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사실 이거를 다 읽고 음.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베스트 프랙틱스를 사실 적용하기는 상당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버든이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VCF는 그 모든 과정들 가장 베스트 표준화된 과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보다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VCF로 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VM웨어를 많이 활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저희 VCF를 기업의 인프라 전략으로 사실은 선택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회사나 금융 이런 통신과 같은 기업들이 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저희 VM웨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VCF 환경으로 네네. 사실은 구축을 많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인프라가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쵸. 여기 예, 나와 있는 것좀 맞습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되는 거네요. 네,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뭐 보시면 금융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비스를 하나 배포하는데 며칠이 걸렸던 게 사실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버도 사야 되고 인스톨도 해야 되고 네. 스토리지도 연결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을 이제 매뉴얼하게 진행했던 거를 이제 VCF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서비스를 이제 바로 배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VM웨어 이제 VCF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볼까요? 네. 네. 뭐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VM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VCF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CMP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게 불리게 되는 자동화된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의 결합으로 사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좀 더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CPU가 많이 필요한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업무는 GPU가 많이 필요한 애가 있을 거고 어떤 업무는 스토리지가 덴서티한 애들도 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하시면 모든 환경들을 보다 더 유연하게 그리고 네네. 언제든지 필요한 환경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국내도 요즘 이제 HCI, 네. HCI가 많이들 이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예. 그럼 이거 좀 VCF를요. 네. 약간 HCI 관점에서 네.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네.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 VCF는 사실 HCI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vSphere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가상화 환경들을 많이 구축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서버 가상화. 예, 그 안에 스토리지의 가상화인 vSAN을 추가만 하시면 HCI 환경으로 그냥 바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당연히 동일 vCenter 콘솔에서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어 HCI를 그 위에 네트워크의 가상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 아까 앞서 보셨던 V 리얼라이즈 슈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툴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 HCI 스택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나는 뭐 진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저희가 이제 팬더와 코어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 역시도 VCF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모두 다 동일한 일관된 운영 그리고 일관된 뷰를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관된 뷰라는 것이 네. 여기 나오는 SDDC 매니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 SDDC 매니저는 이제 저희 VCF라고 하는 솔루션을 토탈로 관리하는 하나의 콘솔 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vCenter의 콘솔을 보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VMware 솔루션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보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전체 VCF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뭐 CPU나 메모리 모든 UCG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클러스터 단위로 봤다거나 혹은 서버 단위로 봤던 거를 이제는 VCF라고 하는 하나의 뷰, SDDC 매니저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전체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SDDC가 이제 소프트 디파인 네, 데이터 맞습니다. 센터지 않습니까? 네, 상무님이 보시기에 네, 그 국내외, 네. 해외 쪽은 지금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한 어느 정도 비중 정도? 뭐 사실 그 제가 정확히 뭐 몇 아, 뭐, 네, 프로다라고 그냥 뭐 사실 느낌. 얘기를 할 네, 수는 네, 없지만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음. SDDC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의미는 뭐냐면 많이 아마 뉴스나 이런 거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접고 클라우드로 많이 간다. 뭐 이런 퍼블릭 환경으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는데 그 의미는 결국엔 내가 인프라를 매뉴얼하게 관리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네네. 이거를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유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데이터 센터는 이제 예전에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한 그리고 네. 민첩한 그리고 온디맨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예, 저희 나라 많은 기업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도 사실 물론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계셔야겠지만 이제는 하나하나의 서버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서버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의 인스톨을 하고 구성하고 리소스가 남으면 확인을 해서 그 리소스를 빼서 어디다 옮기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는 앞으로는 향후 계속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SDDC 매니저가 네네.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IT 인프라 하면은 네. 뭐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네네. 근데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 DB가 필요해요. 그러면 큰 장비를 사서 DB를 올리고 웹서버나 와스가 필요해요. 그럼 작은 서버를 사가지고 그렇죠. 작게 올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인프라는 사실 사일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관리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모니터링하는 뷰가 사실은 틀려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네네. 이제는 표준 X86이라고 하는 서버의 환경으로 사실은 많이 변경이 되고 있고 그 X86 안에도 내가 CPU를 좀 더 파워를 줄지 아니면 GPU에 파워를 줄지 아니면 스토리지의 영역을 좀 더 줄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준화된 서버들을 통해서 내가 그룹핑을 하는 거죠. 네네. 내가 머신러닝을 돌릴 서버는 GPU가 좀 필요하니까 GPU끼리 묶자. 하지만 어떤 오케이, 업무에 오케이. 있어서 예를 들어 쓰다가 리소스가 남아요. 근데 저쪽에 있는 머신러닝은 이 GPU가 필요해요. 그럼 이 서버를 네, 저쪽에 네. 갖다 붙이면 아. 훨씬 더 유연하게 리소스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큰 덩치가 아니라
하드웨어 그 컴포넌트의 그쵸. 풀을 예, 만들어 맞습니다. 놓으면 예, 예.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민첩하게 그쵸. 예. 배치가 되는 거네요. 예, 물론 당연히 서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네. 예전처럼 내가 서버를 놀릴 일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예. 자,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일단 운영 체계라든지 운영 조직도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운영 조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운영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인프라에 투자하지 말고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좀 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IT의 인력을 좀 더 포커스를 해라. 역시 네. 마찬가지인 거죠. VCF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인프라의 배포의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할 때 운영 인력들이 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는 거는 비용적인 절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개선, 발전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제 뭐 저기 셋업서부터 패치 업그레이드까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쉽게 민첩하게 될 수 예. 있다는 거죠. 아까 그 SDC 매니저를 통해서 저 SDC 매니저가 관리할 수 있는 서버가 약 한 6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600대의 서버를 내가 일일이 패치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저 네네. SDC 매니저를 통해서 그냥 손쉽게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한다면 시간적인 측면이나 네. 비즈니스 연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나은 이득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스택 네. 으로 간다면 이제 구태여 처음에 예전에 우리 할 때좀 차세대 해가지고 예. 뭐 빅뱅식으로 예. 할 필요 전혀 없는 거겠네요, 그죠? 네. 물론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많은 업무들이 가상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즉 컨테이너 환경은 그렇게 큰 리소스를 막 요청하지는 않아요. 한 번 썼다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네네. 거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쉽게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예. 자, VCF,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네. 적어도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라면 네. 그 VMware 말고 다른 이런 다양한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에 있는 것들하고도 네네. 잘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건 좀 어떤지. 뭐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소프트웨어만 제공하고 있고 그 아래 하드웨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벤더분들의 벤더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현존하는 아마 벤더 중에 거의 대부분의 X86 서버를 저희 VM웨어가 다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는 클라우드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VCF 환경으로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그게 아마존이 됐던 혹은 구글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네. 모두 다 저희 VM웨어의 환경으로 VCF의 환경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요즘 이제 클라우드 하면 이제 많이 또 나오는 단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M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거운 앱이 올라가 있었죠. 뭐 DB면 DB의 그렇죠. 앱, 네네. 뭐 왔으면 왔스의 앱, 뭐 ERP면 ERP 앱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올라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앱도 당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들이 존재를 할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 프로모션을 해요. 근데 프로모션을 할 때는 웹서버만 많이 띄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웹서버를 좀 버틸 수 있는 와스나 DB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웹과 같은 애들은 빨리 배포됐다가 필요가 없으면 사라지게 네네. 되게 될 거고요. 내가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이제 API 기반으로 연결된다거나 하는 그런 앱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컨테이너를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OS 위에 리소스를 좀 더 가상화처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테이너 앱을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도 존재를 하게 될 거고 클라우드에 좀 더 가까운 민첩성 있는 유연성 네. 있는 그런 앱도 사실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앱들이 네. 굉장히 어떤 다양한 앱들이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럼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미 수많은 앱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 여러 종류의 앱들이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앱들, 컨테이너를 위한 앱들, 모니터링을 하는 툴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앱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앱 하나를 구축할 때마다 또 인프라를 하나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앱을 하나 할 때마다 인프라를 하나 구축을 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사일로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인프라는 사일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은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예. 야, 이 장표 만든 분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의 이거는 거의 상표 등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장표만. 아, 뭐 사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래요? 예, 장표고요. 예. 그렇구나. 예,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 가면 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요새 어떻습니까? 이게 데브옵스가 이제 거의 이제 옛날에 데브옵스가 이제 특정 회사들만 했는데 요새 데브옵스가 거의 이제 많이들 예, 많이들 데브옵스 환경으로 바뀌시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오퍼레이션 팀과 사실 개발팀의 존재를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개발팀은 오퍼레이션 팀에 리소스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퍼레이션 팀이 리소스를 만들어서 이게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개발팀에 던져주면 개발팀은 사실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개발팀이 활용하고 있는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IT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또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말이 데브옵스지 사실은 아직까지는 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탄주 런타임 서비스를 사실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네. 이 탄주 런타임 서비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버추얼 머신 위에 컨테이너로 올려서 이제 유저분들이 쓰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바로 컨테이너로 올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컨테이너스럽네요. 좀 더 유연해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정말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런치를 할 수 있고 오퍼레이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런치가 된다 하더라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모던 앱이 됐던 아까 앞에서 보셨던 뭐 전통적인 앱이 됐던 간에 오케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관리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 VM웨어가 네. VCF에서 기존에 VM만 뭐 모니터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컨테이너까지.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컨테이너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에 겪었던 운영과 개발의 그런 갭 네. 혹은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런 환경들이 이제는 보다 더 개발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 둘 간에 더 많은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뭐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 탄주 있잖아요, 탄주. 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사실- 아프리카 이름 같아서 아프리카에서 나온 어원 같아요, 그 탄주가. 뭐 사실 탄주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뭐 VCF처럼 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저희 VM웨어 환경 내에서 네.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제 모니터링할 수 이해하죠. 있는 네, 모든 것들을 이제 탄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탄주라는 것이 일반적인 영어, 잉글리시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뭐 그런 뭐 약자를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네. 그냥 그랬어요. 오케이. 여러분 혹시 그 구글링 하셔가지고요 댓글로 한번 탄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지고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자 그러면 그 사모님 예. 이따가 Q&A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은요 이제 HP의 이민혁 과장님 네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생방 토크 웨비나를 하신 이민혁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도 아까 상무님이랑 네. 토크하는 거 보니까 네. 훨씬 더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좀 가벼웠는데 아직 좀 떨리네요. 뭘 떨려요? 지금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단도직으로 물어볼게요. 네. 지금 상무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상무님 말씀 딱 토크하다 보니까 VM웨어 VCF에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네. HP는 왜 나왔지? HP는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지? 궁금하거든요? 네. 클라우드 솔루션을 배포할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하드웨어 인프라는 네. 따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합쳐서 융합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너지와 VCF가 통합돼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VCF하고요. 네. 시너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어플라이언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HCI에다가 HCI는 서버하고 스토리지. 근데 이거 네트워크까지 같이 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하게 컴포저블. X86 서버 쫙 놓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건데 이거 VCF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몇 년은 안 되긴 했는데 저희가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음. 원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만 관리하는 VCF였는데 VCF를 통해서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 HP 시너지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그 시스템 네.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HP 네. 말고도. 네. 근데 그 VM웨어가 그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온 이유도 그 여기 보면 그 VM웨어가 제공하지 않는 네. 녹색 박스 안에 네, 있는 맞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네. HP가 다른 시스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가치들 제공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렉 서버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구성 요소나 이런 네. 부분들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별로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렉도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서버를 킨 다음에 바이오스를 세팅하고 뭐 부트오더를 세팅하고 레이드를 묶는 이런 것들의 하드웨어 설정값뿐만 아니라 OS까지도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저희는 하드웨어 배포나 운영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하드웨어 시작부터 OS까지 한 번에 배포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렉서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했는데 저희는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장애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른 시스템들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시스템 관리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편해지는 겁니까? 그냥 감이 좀 안 와서. 뭐 VCF에서 소프트웨어를 정의해서 이제 보다 쉽게 배포를 한다고 치면 하드웨어는 이제 따로 저희가 시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민첩성이나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한 일주일이 걸리던 하드웨어 인프라가 바로 며칠도 아닌 몇 시간 만에 아, 배포가 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바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IT 인프라에 네. 어차피 하드웨어는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소프트웨어 민첩하더라도 네. 하드웨어 때문에 어떤 그런 민첩성에 바틀릭이 있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바틀릭이 없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네네. 시간들이 많습니다. 뭐 배포를 하다가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장애를 파악하다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시너지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까지 다 해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클릭 한 번에 바로 배포가 완료되는 거죠. 자, 시너지가 여기 보면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셨거든요. 네, 기존의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라 네. 컴포저블 네, 컴포저블 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지가 시너지가 이렇게 이걸 주장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전에 이런 컨셉을 갖고 나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하고요.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뭐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구분을 지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CI나 네.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나 네. 아니면 HCI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CI나 HCI의 다음 향상된 기술입니다. 컨버저블 인프라스트럭처가. 뭐 HCI로 비교하면 HCI는 서버 스토리지를 물리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가상화를 하였다고 치면 저희 컨버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술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하는 환경입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클라우드처럼 베어메탈을 보다 빠르게 VM처럼 바로 배포하고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니파이드 API를 통해서 뭐 데브옵스나 VM웨어 솔루션과 연동을 하게 돼서 하드웨어부터 이아스까지 한 번에 바로 자동화로 또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그 HP 시너지입니까? 네, HP 시너지 제품이고요. HP 시너지 제품이 저기 보시면 컴퓨터, 그 다음에 패브릭, 스토리지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프레임이라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하나의 단일화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시스템을 뭐 통으로 뭐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뭐 CPU건 GPU건 뭐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별로 딱딱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여기다가? 서버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 프레임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바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확장할 때는 프레임만 확장하는 단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 보시면 시너지 컴포저가
핵심 기술인데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할 수 있는 베어메탈을 VM처럼 배포하는 이런 환경들을 기술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뭐 X86으로만 쫙 했던 것보다는 네. 굉장히 심플해지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가 VCF라고 치면 하드웨어 클라우드는 시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컴팩트하게 하드웨어를 정리한 인박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기존 하드웨어 구성은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가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운영이 단순화되지 않고 복잡한 구성이었습니다. 근데 시너지로 가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하나로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 단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네. 서버 쪽 좀 설명해 주신다면? 서버 쪽 부분은 보시면 렉 서버 경우에는 10류의 사이즈에 5대밖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대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가 더 많이 렉 서버에 비해서 더 많이 고객분에게 제공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너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 모듈이랑 네트워크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인프라로 아키텍처를 구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이런 관리 솔루션을 굳이 사실 필요 없이 시너지만 사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에너지 세이빙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렉 서버를 여러 대 증설하는 것보다 프레임만 하나 증설하면 렉 서버보다 더 많은 서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네. 자, 스토리지 쪽은 어떻게? 네, 스토리지 쪽은 이제 VCF에서 vSAN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이. 근데 렉 서버는 보시면 디스크는 많이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서버를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스 형태의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40개까지의 자유롭게 각 서버가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렉 서버에 비해서 렉 서버는 용량이 부족하면 서버를 증설하셔야 되는데 이 시너지는 스토리지 모듈만 증설하시면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쪽도 얘기해 주십니까? 네, 네트워크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케이블이나 수많은 관리 포인트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패브릭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FC나 이더넷, 관리망, 내부망, 외부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TOR 스위치 없이 네. 구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최소화됩니다. 왜냐하면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샌이 통합된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통신들도 무려 300G의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모션이나 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구축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그 시너지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뭐 5년 됐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런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사용들이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지는 거죠? 네. 퍼포먼스 지금 현재 뭐 원래는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100G였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거는 40G의 네트워크였는데 지금은 300G 내부 네트워크 그다음에 업링크는 100G의 네트워크로 상향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이게 기존에 이제 배포라든지 운영할 때 얼마나 쉬워지는 겁니까? 네, 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L 서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요, DL 서버를 배포하는데 DL 서버를 키고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을 하고 OS를 설정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뭐 한 10몇 대, 20대를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치면 저희 시너지를 활용하면 한두 시간 만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서버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OS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의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그 OS까지 퍼블릭 클라우드 뭐 VM 같이 동일한 수준의 베어메탈 서버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이 네. 어떤 컨테이너처럼 프로파일로 딱딱 돼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에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시너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인프라의 구축 소요 시간이 굉장히 간소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서버가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비저닝 가정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시너지 컴포저와 이미지 트리머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죠. 뭐 인프라를 한 며칠이 걸리던 게 몇 시간 만에 배포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도 시너지를 쓰고 있는 고객도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고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뭐 지금 VDI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HPC나 IFRS 많이 다양한 네. 고객사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가상화 솔루션도 많이 쓰이고 있고 네. 다양한 솔루션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고객들 만나볼 거 아닙니까? 직접 네, 과장님께서 만나보면 고객들이 어떤 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인프라에 대한 배포 부분이 빠르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펌웨어를 야간에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펌웨어를 스케줄을 걸어서 클릭을 해놓으시면 뭐 새벽에 펌웨어가 돈 다음에 재기동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네네. 스케줄을 걸어놓으면 바로 고객분은 퇴근을 하시고 다시 다음날 와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야간 작업을 최소화하고 워크앤 밸런스도 최소화시키게 되겠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하고 네. 이것은 지금 통합 관리와 모니터링은 아까 말한 그 VCF하고도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VCF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네네. 하겠지만요.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고객분들의 이제 인프라 단 고객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게 인프라는 이제 각각 렉 서버로 비교를 하면 DL 서버 각각 있고 그거를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컴포저라는 제품을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희 보시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 장애가 났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사나 해외 지사나 이렇게 시너지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본사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글로벌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VMware 환경은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되는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VM웨어 환경과 통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vCenter나 vRealize 같은 제품들이 많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티그레이션 되면 vRealiz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vCent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통합돼서 하드웨어까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까 홍 사무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러면 그 VMware의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DDC 매니저하고도 연동이 되는 겁니까? 네, 연동도 가능하고요. 지금 VM웨어의 솔루션들과도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VM웨어 SDDC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컨버저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하드웨어의 배포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바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데모 영상 있는 것 같은데 이 데모 영상 어떤 데모 영상이죠? 네, 데모 영상은 네. 지금 아까 화면 보신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만 여기 보시면 컨버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네. 거기서 지금 현재 시너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만 장착을 하시고 바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컴포즈만 딱 클릭을 하시면 하드웨어가 배포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클릭하시고 이 소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다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대수를 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리뷰를 합니다.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뷰를 한 다음에 컴포즈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여기 원뷰라는 게 이제 저희 시너지 제품의 네네.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하드웨어 시작부터 통합이 돼서 바로 배포가 됩니다. 네. 오케이. 네, 이 정도 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VCF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저희 시너지가 진행을 하고 그것을 운영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SDDC 매니저가 VCF만 배포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드웨어 인프라는 배포를 따로 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배포되는 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너지와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VCF와 같이 하면 SDDC 매니저를 통해서 VCF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까지 같이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포 부분들이 저희 시너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네,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VCF와 시너지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너지가 이제 VCF와 통합되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솔루션 제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너지를 통해서 SDC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일관된 하이브리드 IT를 위한 단일 인프라 클라우드 환경을 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 상무님 다시 나오시죠. 네. 자, 상무님을 같이 해서 두 분 같이 Q&A 갖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니까요. 질문들 최대한 두 분 다 짧고 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김한수님께서 탄주가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사전에 가지 즐기라는 뜻으로 드물게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스와힐리어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스와힐리가 아마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인가요? 아닌가? 제가 알고 아프리카 같은데 스와힐리어 아닌가? 알겠습니다. 김한수님 스와힐리어 어느 나라 말인지 아프리카 같은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자. 최병감님은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가면 나중에 하드웨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당연히 하드웨어는 기본이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데 네. CPU가 없이 돌아가거나 메모리가 없이 돌아가는 환경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드웨어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네. 결국에는 큰 목적이 되는 거겠죠. 예. 제가 하기에는 건물을 보면 이제 뼈대나 기반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반이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고 하잖아요. 그 하드웨어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김한수님께서 스와힐리어가 반투족과 아랍인의 혼혈인 아프리카 종족이라고 하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최병감님은 VM웨어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한 국내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특정 고객사의 이름을 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업종이라든지 뭐. 네, 뭐 특정 뭐 국내 이제 유명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내에 들어가 있는 뭐 vSphere, vSAN, NSX 그리고 뭐 vRealize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전체 SDC 인프라를 제조 인프라 환경에서 만드시고 구축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연조님께서요. 네. VCF로 프라이빗으로 쓰다가 네. 나중에 퍼블릭 같은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길 때 네. 바로 지원되는 클라우드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당연히 AWS의 VMC on AWS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GCP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국내에도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들은 아직 지원 안 되는 건데 국내 클라우드. 물론 저희 VCF를 기반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장하진님, VM웨어 라이센스 정책이 소켓 단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AMD CPU의 코어가 인텔 CPU에 비해서 더 많은데 라이센스 정책이 동일한지요? VCF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라이센스 정책을 가져가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라이센스의 정책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소켓 단위였던 게 이제 CPU 코어 단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00분 추첨해서 치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두 분께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설문에 그런 지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요청 같은 것들을 설문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장하진님께서 멀티 클라우드에서 핫 V모션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 VCF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이라면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의 VM의 V모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영님, VCF에서 VM웨어 ESXi 6.0도 호환 가능한지요? 뭐 물론 6.0도 호환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예전의 VCF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VCF의 버전은 4.0이 있게 되고 그 전 버전이 이제 3.9대 네. 버전이 되는데요. 3.9대 같은 경우는 ESXi 6.7 버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CF 4.0의 버전에는 이제 7.0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선희님께서는 지금 결국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네.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로 갈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바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된다면 그 거기에 그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운영진들은 보다 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예전처럼 방대한 인프라를 그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하는 뷰에서 하나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더 내가 인프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다 더 인프라를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예. 아, 이 과장님도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위로 좀 올라가야 돼요. 확 뛰었어요. 정래열님, 시너지와 블레이드 서버가 다른 건지요? 네, 그 블레이즈 서버랑 다른 점이 이제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다시피 서버, 네, 서버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모든 컴포트. 통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맞는데 그 컴포저를 통해서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배포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고요. 그리고 시너지랑 블레이드랑 가장 큰 차이점이 유니파이드 API입니다. 네네. 네, 데브옵스와 연동하거나 아니면 VM웨어와의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너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너지가 뭐 장비 규모가 이동권님께서 장비 규모가 대규모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도 도입 가능한 것인지요? 네,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시고요. 뭐 렉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컴포저블이니까. 네, 그렇죠? 컴포저블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렉 서버가 12대가 있는데 그거를 집적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한 대를 넣어서 서버를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집적도를 높여서. 네. 장하진님, HP 시너지 컴퓨터 노드를 추가할 때 CPU 등급이 다르게 실버나 골드나 플래티넘을 섞어가지고 구성해서 스케일업이 가능한지요? 안타깝게도 엠파 구성인 건 아니고요. 그냥 단일 서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뭐 BCS 제품에서 나오는 엠파 구성인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각각의 서버가 있고 뭐 원하시는 대로 CPU 등급에 다르게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 섞어서 장착이 가능하십니다. 네. 임근신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유니파이드 API가 RESTful API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데브옵스에서 예로 들어서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네. 앤서블 통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시너지가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은경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발표 자료나 토크아이티의 모든 방송, 모든 웨비나의 그 발표 자료 또 다시 보기는요 한 며칠 뒤에 토크아이티 여러분 등록하신 요 이벤트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그때 보실 수 있고 또 토크아이티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토크아이티가 채널이 있으니까요 거기 구독하시면요 또 거기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요. 박우일님, 일부 업무 환경에 대한 스토리지만 클라우드로 올려서 사용 가능할까요? 기존 스토리지와의 애플리케이션 단에 큰 수정 없이 같이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 이제 질문을 해주신 의도는 이제 그 온프라미스의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놔두시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이제 스토리지만을 이제 따로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으신데요. 예를 들어 VCF 같은 환경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쪽에도 VCF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VMC1 AWS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당연히 AWS가 제공하는 이제 인스턴스 기반 하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를 VCF를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다른 답변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스토리지만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현재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뭐 커넥션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커넥션의 기술을 통해서 아마 뭐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HP나 VMware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개별적으로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답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진님, 가상화 인프라로 가면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VCF에서 운영 비용 등을 참고할 수 있는 뷰를 제공해 주는지요? 네, 저희 그 V 리얼라이즈 슈트 내에 비용적인 측면들을 제공해주는 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뭐 퍼블릭이 됐던, 프라이빗이 됐던 그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뷰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게 됩니다. 예. 이정필님, 전통적인 VMware 구성에 비교했을 때 VCF의 장점이 어떤 게 될까요? 라이선스 비용이 줄거나 운영 비용이 준다든지 하는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 고객사의 환경이나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딱 20%가 준다, 30%가 준다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실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리는 비용을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10분 혹은 1시간에 배포하면 그 비용은 100원이 아니라 20원, 30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에서부터 당연히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거잖아요. 가상화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게 되는 전력이라든지 상면, 공조의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예,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임근식님께서 아까 상무님 보여준 깨알 같은 윌리 채널 같은 네, 장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표의 좌측 하단에 있는 URL 네, landscape.cncf.io에 접속하니까 네. 거의 스타워즈 맵 지도 수준의 밴드에 나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즉 그만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사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DB 서버, 와스 서버, 웹 서버를 따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퍼드나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그 안에 DB도 들어가 있고 앞단에 엘포도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엘포도 들어가 있고 네네. 웹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인프라를 좀 더 정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임근식 어떻게 장표 우리가 넘기는 게 URL 있는 것도 하이퍼링크도 아닌데 예. 깨알 같은 거를 찾으셔가지고 또 보시네요. 야 이걸 또 대단하십니다 임근식님. 근데 여기 아까 김한수님께서는 스와힐리어라고 하셨는데 탄추가 또 김종인님께서는 또 일본어에 기반을 한다 그러고 또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래서 부엌에 있는 장을 단스라고도 불렀다 그렇게. 자,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네. 조성열님께서요. HP의 심플리버티를 사용 중인데 VCF 환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VCF는 기본적으로 vSAN 레디노드라고 하는 저희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HCI 소프트웨어 스택에 네. 이제 서티가 나 있는 하드웨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플리비티는 사실 VCF로 적용은 불가하고요. 예. 아까 이제 AWS하고 애저를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네네. 이걸 한지원님께서 동시에 이거 되냐고,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냐고, 이거 두 개. 동시에. 멀티 클라우드. 물론 당연히 저희 VCF 기반으로 만약 구축을 하시면 네. 당연히 다 쓰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애저와 AWS 간의 데이터를 만약에 VM을 자유롭게 버추얼 머신들을 V모션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께서 지금 HP의 시너지하고 심플리버티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는 어떤 식으로 HP는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네,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 정책으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HCI 제품인 심플리비티랑 시너지랑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시너지는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오케이. 기술이 적용되어 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CI 심플리비티는 HCI라는 기술이 적용된 그러면 부분이죠. 어떤 기업이 HCI 심플리버티를 쓰면 좋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컴포저블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은지 그거를 좀 약간 좀 구분해 주신다면. 대부분 심플리비티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은 가상화 환경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상화 환경에서
VM을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리고 DR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시너지 같은 부분에서는 클라우드나 컨테이너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네, 왜냐하면 이제 RESTful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DevOps나 VM웨어나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가 하드웨어 시작부터 어플리케이션 단까지 한 번에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박성호님께서 시너지 서버를 구매하면 해외 설치를 하면 ASB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해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사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설치해서 해외 쪽에 계약을 하시면 해외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저희 쪽이랑 코리아 쪽에서 지원하시게 되면 이제 코리아 쪽에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오케이. 되겠죠. 이상진님, 하드웨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스케일 아웃을 해야 하는데요. 시너지끼리 서로 연결이 가능한지요? 그럴 때 300G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시너지는 최대 5개까지, 5프레임까지 하나의 네트워크 네네. 도메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까지는 같이 구성을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나도 네트워크까지도 똑같이 가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컴포저블 패브릭이라는 솔루션까지 사용하시면 렉까지 다 오케이.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박지균님, 컴퓨팅 리소스, 스토리지 리소스, 패브릭에 대한 자원 액세스 경우 워크로드 배치 시에 지능적인 인프라 확장 및 리소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네,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로드 배치 시에 뭐 아까 5개 프레임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그렇게 뭐 리소스를 확장하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의 단위가 프레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렉이 아니라. 네, 렉은 아니고 네네. 프레임입니다. 렉을 확장하고 싶다면 네, 다른 조성희님, CPU 교체 업그레이드는 수월한지요? 너무 오래 쓰면 소켓 문제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CPU 교체 업그레이드가 수월한지. CPU 교체 업그레이드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가 났을 때 그냥 서버를 뽑으시고 장애를 픽스하고 바로 꽂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바로 서버 프로파일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도 당연히 서버를 뽑으시고 메모리 교체하신 다음에 꽂고서 클릭만 하시면 몇 분 내로 바로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곽기령님은 CPU와 메모리의 추가 확장 각각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CPU나 메모리 추가 확장은 DL 서버랑 동일하게 가능한데요. 근데 뭐 시너지는 DL 서버에 비해서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1.5배 더 많은 CPU나 메모리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기훈님, VCF도 AD에 조인해서 싱글 사인온을 관리할 수 있는지요? 네. 저희 스피어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싱글 사인온의 관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vCenter 내에 있는 싱글 사인온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싱글 사인온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권한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HR 쪽에 내가 인프라를 할당을 해줬는데 거기에 뭐 파이낸스 쪽에서 사실 접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김선우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듯 개발자가 웹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 서버를 프로비저닝 받는 기능이 VCF에도 있는지요? 가상 서버를 프로비저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 물리 서버를 가지고 다시 가상화를 시켜서 만든다는 의미신지 사실 어떤 의미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네네. 사실을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VCF는 이제 물리 서버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를 사실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 vSphere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 클러스터 기반 위에 버추얼 머신을 만드시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환경들을 저희 리얼라이즈 슈트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뭐 필요할 때 버추얼 머신을 배포한다거나 회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동화 과정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시열님, HP 시너지는 VM웨어 외에 타 클라우드 플랫폼과는 연동 사례가 없는지요?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도 연동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솔루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과도 연동이 가능하시고요. 장하진님께서는 그 시너지에서 모든 부분이 다운타임 없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지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당연히 다운타임이 없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네네. 당연히 리부팅을 해야 되고요. 근데 VM웨어에서 HA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롤링 업데이트 같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VM이 알아서 자동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네, 고객분들은 서비스가 끊겼다고 인지를 네네.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장한진님께서 이 과장님이 살짝 공유 필이 난다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최병수님, 타사 사실 HCI하고 비교할 건 아닌 거잖아요. 컴포저 인프라스트럭처가. 네, 많이 네네. HCI랑 비교를 하시는데요. HCI와 기본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달라서 네. 네. 이재현님, VDI for 클라우드 관련 POC도 가능한지요? 이 클라우드의 환경이 뭐 VM웨어, VMC 온 AWS의 환경이라면 저희 쪽에 그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진행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권태호님께서는 지금 이런 HP나 VMW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리딩 기업들이고 하면 이거 하면 굉장히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가성비가 괜찮은지 뭐 그런 질문하시고요. 가성비 면에서. 처음 도입할 때는 말씀 여기 질문 남겨주신 대로 고가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점점 증설하면서 네,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증설하면서 점점 비용이 네,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에 대한 배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운영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인력 부분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홍정규님, VCF에서 컨테이너 지원은 쿠버네티스만 지원 가능한 건죠? 네, 현재로서는 저희 VCF 4.0에서는 컨테이너 지원 가능합니다. 쿠버네티스만. 네. 조성열님, HA를 고려하면 시너지도 박스를 2개 이상 구매해야 하는지요? 가용성. HA 가용성 때문에 그렇다면 네, 시너지 박스를 2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네. 이빈나님, 시너지의 다스 형태로 인클로저넷 스토리지와 시너지의 FC 모듈로 연결해서 센 스토리지를 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능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시너지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외장 스토리지를 고집하는 고객도 있어서요. 다스 형태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FC 모듈로 연결해서 센 스위치를 외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그것도 또한 저희가 인프라를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사용하시면 좋죠. 이춘영님, 최근 얼마 전까지는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현 시에 오픈 스택을 검토했다면 이제는 VM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코어 HCI, 전체 HCI를 표현하셨는데 일반적인 HCI 형태에서 SDDC 기술을 포트폴리오 전반을 아우르는 표기까지 HCI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신 게 맞는지요? 일단 첫 번째 여쭤보셨던 그 오픈스택, 당연히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SDDC 환경을 당연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VCF가 기본이 HCI가 사실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어 HC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가상 영역인 vSphere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 영역인 vSAN이 합쳐져 있는 그 HCI 환경을 저희가 코어 HC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네트워크의 가상화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CMP, vRealize 슈트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전체 올려서 인프라 전체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환경을 이제 풀 스택의 VCF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님, CPU 혹은 GPU 디펜던시한 애플리케이션을 복합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VM웨어 및 시너지를 이용해서 디플로이가 가능한지요? 먼저 시너지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GPU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GPU의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서버에 옆에 확장 슬롯을 하나 꽂으면 네. 최대 6개까지 GPU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최대 많이 GPU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A 시간. 여러분 그 개별적으로 답글을 다 전문가분들이 또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관장님 어때요? 이제는 좀 마음이 한결 편하시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자, 관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줄까요? 일단은 시너지 제품이 VCF와 굉장히 많이 융합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시너지가 소프트웨어 VCF처럼 클라우드, 하드웨어의 클라우드 배포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예,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조금은 더 민첩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 그리고 미래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인프라 스트럭처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수님처럼 이렇게 자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얼굴도 올리시는데 그 안세용님이나 박병철님 아직 실루엣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루엣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거든요. 꼭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이미지 올리시면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 타임라인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니까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좀 이미지를 좀 올리셔가지고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 안 하신 분들을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토크IT 거의 매일 방송이 뭐 하루에 2-3개씩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관심 있는 것들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